안녕하십니까. 아까 식사도 많이 하시는 거 뵀는데 목소리를 좀 키워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힘드신가요? 너무 뜨뜻하네, 그죠? 졸리시죠? 원래 이 공부하는 환경은 의자도 딱딱하고 춥고 그래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저녁도 드셨겠다. 이제 조시는 일밖에 안 남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 막 화가 나거든요. 우리 애들은 제가 소리 한번 꽥 지르면 애들이 딱 얼어버려요. 다 나와서 시키거든요. 나와서 하실 분들은 조셔요. 그럼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까 지금 본사 차장님께서 약간의 뻥을 가미하셔서 저는 학원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올 4월이 아니라 8개월 동안에 무슨 150명이에요. 그죠? 12월 말에 오픈을 해서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150명은 아니고요. 근사하에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저는 수학 전문 학원만 하거든요. 수학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합학원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목동이라는 지리적인 요건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엄마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열이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맞춰서서 우리 학원이 커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1차를 그러니까 올림에서 교육을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짬밥이 있잖아요. 저희 그 아래 연구위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1차 교육은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어떻게 저한테도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관계 파악을 제가 맡았는데 다른 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이실 텐데 경력들이 많으실 텐데 문제들 몇 문제만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아이들한테 정말로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관계 파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 써봐요. 신기하네. 네. 관계 파악 제가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SM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올린 인문 2예요. 아시죠 다? 교재 보셨나요? 저희 베이지 SM 교재를 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한 권이라도 다들 보셨죠? 밖에 나가면 애들이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교재가 올림인문2예요. 네, 올림인문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한 달 이내에 이 교재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세 주만 해도, 그게 교재가 다 끝나지더라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SM을 운영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보통 그러니까 수학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매일 오진 않죠. 90분씩 수업을 하는데 주 2번 반과 3번 반이 있어요. 2번 반 아이들은 그 학교용 교재하고 SL만 들어가고요. 3번 반 아이들은 한 번 와서 무조건 SM을 해요. 그날은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걔가 SM 시간에 오면 SM 진도를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90분씩 수업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번 수업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교재를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이제 떨어뜨린 걸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올림 인문2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중학교 빼고 거의 초등학교의 90% 정도가 4, 5, 6학년 아이들의 90% 정도가 전부 다 SM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 잘하는 애들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못하는 애,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쟤네들은 목동 애들이 진짜 맞을까? 엄마가 정말 관심이 있는 엄마들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못하는 아이들도 들어가는 교재가 SM 교재인데 걔네들도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교재가 올림인문2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가하는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교육을 보내고 나서 다시 스터디를 할 때 애들을 처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진행을 하게 시켜놓으면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근데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요, 우리 관계 파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배우셨으니까 그거부터 들어갈게요. 인문 2를 시작을 할 때, 자,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순서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올림 인문 2를 시작을 할 때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먼저 문제를 읽죠. 자, 문제를 읽어요. 진행하는 순서 자체가, SM, 어디 갔죠? SM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인문 2를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애들이 이제 쭉 들어오면 애들한테 문제를 읽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읽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형이 동생보다 얼마를 더 가졌고 합해서 얼마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맨 처음에 문제를 읽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상황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들아 형이 동생보다 얼마가 많았어? 합해서 얼마야? 이러면서 관계 파악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림 인문 2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SM을 힘들지 않게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 때마다 올림 인문 2 끝나고 F1 끝나고 F2 끝나도 애들이 여전히 SM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계 파악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시간에서 선생님들이 배워가셔야 되는 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찾죠? 등장인물을 찾죠. 등장인물을 찾아요. 그러면 이 등장인물 중에서 기준이 무엇이고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유형 5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영이와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합이 7,000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소영이는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2만큼 가지고 있을 때 소영이와 진수는 각각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대부분의 선생님들 딱 들어가시면 얘들아 누구랑 누가 나오니? 그러면 애들이 소영이와 진수요. 자, 기준 누구니? 그러면 어떤 애들은 소영이, 어떤 애는 진수요. 그러면 아이 무슨 소영이야, 진수지. 이러고 들어가세요. 그럼 진수가 원서클이니까 소영이는 5분의 2서클. 그러면 합은 7,000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경시반 아이들조차도 처음에 이 방법론은 새로운 방법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소영이와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7,000원이래요. 근데 소영이는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에 소영이가 있고 진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진수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소영이는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분의 몇? 5분의 2. 그럼 몇 칸으로 나눠요, 진수 걸? 5칸.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디만큼에 해당되는 거? 2칸만큼에 해당되는 거. 똑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2칸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합해서 얼마가 되냐면 7,000원이 된다. 이걸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소영이가 진수보다 300원이 더 많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자,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만큼으로 정해지면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얘보다 얼마가 많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요만큼 똑같은 만큼이 있고 옆에 300원이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해서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합해서 1,000원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문제를 그림으로 인지를 시켜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 누구랑 나오니? 소영이하고 진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누구로 잡을까? 자, 문제에서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 찾기예요. 기준을 찾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 찾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학부모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 어머니들도 이거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10명이면 2~3명밖에 못 맞추세요. 그런데 기준은 누구를 잡아도 문제는 풀리죠.
그런데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가 있고 어렵게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 이걸 아무리 해도 나중에 6학년에 가서 비와 비율에 가서 기준인과 비교하는 양 찾기 가르치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얘들아 소영이가 진수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보다나 누구누구 의가 있는 게 전부 다 기준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애들이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300원이 더 많으니까 얼마가 되죠? 400원이 되죠. 자,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원이에요. 그러면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300원이 많으니까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다르게 자,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라고 하면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00원부터 시작을 해요. 300원이다 그러면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이들이 역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누구 돈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돈이 결정이 되는지, 누가 누구한테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소영이가 진수보다 그랬고 100원이면 얘가 400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영이가 진수의 돈이 결정이 되면 소영이 돈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얘가 바로 주인공이 된다라는 걸, 그래서 기준이 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준 찾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장제 문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그냥 바로 관계 파악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이걸 예제를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자꾸 던지세요. 그럼 만약에 뭐 진수가 가은이보다 100원이 적다 그랬어. 그럼 누가 기준이 될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기준 찾는 연습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들어가죠? 관계 파악으로 들어가죠. 관계 파악으로 들어가요. 자, 관계 파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의 약속하기가 나와야 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진수가 기준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기준을 우리 올림에서는 무엇으로 놓나요? 무엇으로 놓나요? 네, 안 배우신 분도 계셔요? 무엇으로 놓을까요? 제가 좀 집요해요. 대답 다 하실 때까지 잘 안 넘어가요. 무엇으로 놓을까요? 1서클. 선생님들 강의하실 때요. 애들이 대답 안 하면 화 안 나세요? 앞에서 엄청나게 저는 막 화를 내고요. 빨리 안 볼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항상 가지는 습관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면 제가 가르치는 중간에 그것 좀 빨리 쓰려고 지금도 쓰시죠? 지금 그것 좀 빨리 쓴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써요. 제가 뭐 물어보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뭘 물어봤는지 몰라서. 똑같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